웰컴 투 마이 지니어스 크로스토크에 입장하신 여러분, 웰컴하고 지니어스합니다. 네. 엄마와 할아버지 집 문제를 통해 C월드를 조명한 웰컴 투 X월드, 그리고 또 엄마와 동생의 영재 만들기를 통해 과열된 교육열을 짚어본 디어 마이 지니어스.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은 바로 이야기의 중심에 카메라를 든 감독 자신이 있다는 것일 텐데요. 참신한 연출로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피로 떠오른 두 감독님, 네, 한태희 감독님과 구윤주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크로스토크라는 또 이 이름을 붙이고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관객분들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영화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감독님들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웰컴 투 엑스월드를 연출한 한태일입니다. 그리고 그 웰컴 투 엑스월드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웰컴 투 엑스월드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여러분. 네, 그럼 디어 마이 지니어스는 어떤 영화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디어 마이 지니어스 연출한 구윤주입니다. 네, 네, 디어 마이 지니어스도 다큐멘터리인가요? 네,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먼저 감독님의 언어로 정리된 두 영화 어떤 영화인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월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 웰컴 투 엑스월드. 네, X가 좀 약간 욕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웰컴 투 엑스월드는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지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이제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는 왜 거기서 나오지 않는 걸까?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순탄치 않았던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할까라는 어떤 저의 이제 궁금증에서 호기심에서 시작한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상황이 쉽지 않네요. 네, 점입 가경입니다.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는지까지 이 영화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디어 마이 지니어스. 네, 또 영화 구윤주 감독님께 영화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16살 어린 동생이 있거든요. 그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무렵에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엄마랑. 네. 그 둘이 하루 종일 이제 눈물바람을 이렇게 겪으면서 맨날 공부하고 울고 공부하고 울고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이 모습은 나의 16년 전의 모습과 똑같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또 되풀이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영화입니다. 네. 얼핏 들어서는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도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고, 특히나 또 이제 16년 전에 본인의 모습을 좀 겪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시월드? 본가의 전쟁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네, 어디든 평온한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더 깊이 그러면은 이 가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이 두 영화에 대한 어떤 이제 평가를 해주시겠지만, 두 감독님이 연출자로서 그리고 비슷한 어떤 연출적인 고민을 한 분으로서 서로의 영화를 어떻게 봤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정말 이 지점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지점인데 너무 좋았다, 너무 높이 평가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겠죠? 웰컴 투 엑스월드의 가장 큰 강점은 제가 너무 부러웠던 강점을 한다면 너무 엔딩이 너무 좋았어요. 네, 결말로 그냥 바로 가나요?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영화를 찍으면서 다큐멘터리 내에서 엔딩을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한 결말을 짓는다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결말이 굉장히 스포가 될 수 있을까요? 두글두글 둥그렇게 엔딩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마 진짜 말씀하신 그 고민 지점이 많은 분들, 다큐멘터리 연출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끌고 가서 관객들에게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일단 저희가 엔딩은 좀 묻어두지만 그 부분이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또 감독님, 네. 저는 이제 많은 강점을 발견했지만 지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동생 되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윤영이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독님의 어떤 어린 시절, 그러니까 감독님을 되돌아보는 일이 되었을 텐데 네. 그거를 오롯이 마주했다는 것, 그게 되게 단단한 분이시구나 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네. 것 같아요. 간단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에서 거의 엄마를 바라보는 카메라를 들었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할 것 같아요. 뭔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네. 어떤 성찰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멋지다. 이 영화 강점이 있다. 네, 이 영화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동시대를 사는 여성 감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찰의 대상인 그 어머니들의 세대도 좀 비슷했어요. 맞아. 네, 맞아요. 나보다 전 세대 여성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길을 열어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분명히 이 다큐멘터리에는 여성이, 젊은 여성이 그 전 세대의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다큐를 방향을 잡고 주변에 얘기를 했을 때 제 또래 친구들이, 여성 친구들이 공감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게 결국에 좀 한 개인 대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세대랑 그 다음에 전 세대, 어머니 세대들의 어떤 큰 차이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이전 세대 여성들은 좀 안 해도 될 것들을 너무 많이 강요당하고 당연시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여성들이 누려야 될 것을 많이 빼앗긴 그런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 영화 다큐를 통해서라도 같이 가족들이 보면서 그러게 내가 왜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지? 라는 어떤 의문을 서로 가져보고 질문도 해보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엄마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엄마가 하는 생각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복기를 해보면 사실 엄마가 살던 그 시대, 엄마가 자란 환경이 굉장히 영향을 줬겠다 생각을 해서 그걸 좀 여성에게 전통적인 가족에 있어서 엄마라는 그 역할이 양육, 자녀 양육과 그다음 가사노동 이거 위주로 이제 딱 정형화된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엄마는 그걸 굉장히 잘 그 가치를 계속 실현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조금 담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두 영화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거대하게 봤을 때는 집을 나가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 두 분도 카메라를 들고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러 떠나는, 이 가족 구성원에서 떠나서 독립을 하고 나의 연출 세계를 펼치려고 하는 그 시점이 왔었고, 그때 이제 카메라 든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엄마에게는 또 이제 그 시아버지와 살던 그 세월을 지나서 독립을 하시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동생의 교육, 그 세 딸의 교육에만 그 어떻게 보면 목을 맸던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또 다른 떠남이 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떠난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독립을 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이 영화의 화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화를 다 찍고 나셔서 더 그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지. 집을 떠난다는 것? 네. 집을 일단 집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있고 싶은데 있기 싫은 곳? 네. 되게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제한이 있으면은 훨씬 더 행복하게 있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너 3시간만 있다가 하면은 3시간밖에 못 있어? 하면서 어떻게든지 좋게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되고 핸드폰도 안 하고 더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또 너 여기서 평생 살아 하면 그럼 내일 해도 되겠다 이야기 오늘은 뭐 잠깐 누워있자 이렇게 되게 갑자기 또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곳인데 그런 집을 나온다는 것이 처음에는 저한테는 그럼 이제 나와서 엄마와 나 둘만 있는 공간을 얻게 되는 거니까 마냥 행복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집에서 이사간 집에서 네네. 3년 정도 지내고 나니까 어딜 가도 집은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할아버지랑 같이 살 때처럼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 되기도 하고 좋은 일이 나쁜 네. 일 되기도 하고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알쏭달쏭 알쏭달쏭한 공간. 네. 기자님 말씀처럼 진짜 웰컴 투 엑소월드나 디어 마이 지니어스가 진짜 독립이라는 화두를 또 하나의 키워드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집을 단순히 이제 정말 물리적으로 집을 떠나는 거 그것도 있지만 이제 사실은 내적인 독립? 그러니까 부모로부터의 독립일 수도 있고 나 네.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자주? 독립? 뭐 이런 되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나로 사는 거를 알아간다? 이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나로 그러니까 윤주가 윤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엄마가 엄마로 살아갈 수 네. 있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구성원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각자의 그런 정체성, 각자의 독립을 하게 되는 그리고 더 깊이 그럼으로 인해서 더 깊이 이해해가는 영화 이 두 편 안에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태희 감독, 구윤주 감독 두 감독님 모두 다큐멘터리를 매개로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만드는 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두 감독에게 카메라가 없었다면 이렇게 해묵은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루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그리 심각하지 않은 톤으로 그리고 그동안 그간 누구에도 털어놓지 않은 이야기를 그런 속 깊은 이야기를 탁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그걸 만들어주는 작품 일상을 기록한 두 영화에는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기록할 수 있는 단단한 힘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작품 세트 구성으로 함께 보시면 더 풍성하게 영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